한국도직업전문학교 회계훈련 강사 함은경입니다.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와 전산세무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자격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라는 자격증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세무 자격증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격증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자격증이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자격증이고요. 당연히 국가 공인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이 제일 낮은 급수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은 전산회계 1급이 제일 높은 급수의 자격증이 아니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1급보다 더 높은 급수가 전산세무 2급 자격증입니다. 전산세무 2급은 세무라고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세무는 세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라는 자격증 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세무 1급에서는 법인세가 들어가서 추가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2급과 세무 1급이 더 높은 단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 거는 컴퓨터로 입력하면서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자격증도 있는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라는 글씨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지로 시험 보는 자격증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세무사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1년에 6번인데 시험 일자가 우선은 짝수 달에만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짝수 달에 시험이 있고 정확한 시험 일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험 일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트 주소가 있으시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검색해서 들어가 주셔도 돼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확한 시험 일자가 항상 메인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서 시험 접수를 그 전달에 해주신다 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험 접수를 먼저 그 전달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시험 보고 그 다음 달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세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는 둘 다 90분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자, 회계는 둘 다 60분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 1급하고 세무 1급은 같은 시간인 3시에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무 2급과 회계 2급은 같은 시간인 12시 30분에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스타일이 뭐냐면 회계 1급하고요. 세무 2급 있죠. 요거 두 개를 시험을 같은 날에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연달아서 세무 2급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회계 1급의 내용이 세무 2급에서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회계 1급을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세무 2급까지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자격증 취득하시기에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 1급이 저번에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세무 2급 시험 볼 때 다시 응시가 가능하시니까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1급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회계 2급도 시험을 보고 싶다. 보셔도 괜찮기는 하신데 굳이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1급 자격증이 있는데 회계 2급을 따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는 방법은 시험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컴퓨터로 시험을 당연히 응시를 하시는 거고요. 시험지를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 USB를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USB 받으시면은 USB 꽂아서 텍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그 이론 시험 15문제,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입력하는 시험 다 USB에 저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USB만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는 프로그램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세무사랑 K-랩으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0%라고 적혀 있고 실무는 70%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30점이고 그리고 실기는 배점이 70점, 이렇게 배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합격 기준은 두 개 합쳐가지고 70점 이상. 자, 필기 따로 실기 따로 그렇게 시험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날에 시험을 보고 필기랑 실기랑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합쳐가지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기가 나는 빵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빵점 받고 실기가 70점 받았다. 그러면 합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필기 공부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필기도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근데 실기 공부하다 보면 필기도 당연히 따라가는 건 맞기는 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시기는 할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시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시기는 해요. 그래서 필기가 빵점 받지는 전혀 빵점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필기 공부를 뭐 따로 외우거나 막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필기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도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실기는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도를 나갈 거고요.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은 아무나 시험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아무나 상관은 없으세요. 시험은 다 응시하실 수 있고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나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자격증이 없는데 나는 세무 1급 자격증만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세무 1급 시험 보셔도 됩니다. 접수 가능하세요. 근데 합격하기는 쉽진 않으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시험이 다 연결돼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단계를 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급수별로 나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 60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상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론은 30점, 실무 70점, 자, 그리고 회계 원리, 기초정보 등록,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인데, 거래자료 입력하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그 차변 대변 입력하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하는 부분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부 잘못된 거 수정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부분,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는 2급은 이렇게 시험을 본다. 자,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부터는 이제 법인회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계 2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60분 기준이에요. 자, 근데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수준, 전문대 중급 수준까지 공부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2급과 회계 1급의 차이점은 이제 더 내용이 회계 2급에서 내용도 다 시험에 나와요. 회계 2급에 나왔던 게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모든 급수마다 문제가 다 들어가져 있고 다 시험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가 돼서 회계 1급부터는 원가회계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에도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추가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 시험에서는 당연히 기초정보 등록, 거래자료 입력 다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가 된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부분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조회하는 부분 그런 게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회계 1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보는 시간이 제일 부족해요. 60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필기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만 일반 전표도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도 해야 되고 장부 수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나 뭐 다 조회도 해야 되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시간 재면서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때에는 시간 재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도 당연히 법인회사고, 자, 시간은 90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전문대 졸업한 수준까지 공부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고요.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못 풀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진 않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필기도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출 전표도 그렇고 일반 전표도 그렇고 좀 차별을 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회계랑, 그죠? 그래가지고 세무 2급은 조금 더 회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에서 나왔던 것도 세무에서 다 나와요. 특히 중요한 게 실무에서 결산자료 입력이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무 2급에서는 결산을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론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다 뭐 원가도 나오고 부가가치세도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세 쪽이 추가가 돼서 필기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어느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가산세도 있고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그리고 이런 거 다 연습해보고 취업하시게 되면 뭐 세무서 사무소 취업을 하든 어디 취업을 하든 자신 있게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실무에서도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당연히 시험 보실 때도 도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이
또 시험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소득세는 급여자료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원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당연히 연말정산 입력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해야죠. 원천징수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최근에 2022년도부터는 시험의 방향이 회계 쪽과 세무 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출제되는 범위가 있는데 출제되는 범위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K랩은 원래 이런 시험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부분이 시험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고 하는 부분을 있으니까 그 부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연습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세무 1급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채, 이자 상각하는 부분. 그거 부분도 우선은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 처리하는 거, 이것도 세무 1급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세무 2급에서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부를 추가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지금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게 전산회계 1급 시험지예요. 기출문제 시험지. 자, 이런 형식으로 시험지를 우선 나눠주세요. 시험지를 나눠주시는데 전산회계가 우선은 회계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15문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와 부가가치세 이론이 그렇게 15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에 해당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원가회계에 관련된 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문제가 원가에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글씨가 많아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외우는 거 솔직히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시험 볼게요. 자, 실무시험은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우선 실무시험은 70점 기준이에요. 70점.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정보 관리하는 거,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계정과목 등록이라든지 재무제표 정기분 잘못된 거, 그런 거 수정하는 거, 그런 게 우선은 실무시험에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에는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일반전표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입력 잘하고, 금액 입력 잘하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거, 필수로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그런 거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매출 전표는 이게 매출의 과세인지, 매입의 과세인지, 뭐 등등등 그런 거 유형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만 잘 해주시면은 밑에 분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는 방법, 그런 거 하는 게 있다. 이거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오류 수정. 그러니까 장부가 잘못 입력을 했다. 그거를 수정을 해라. 그런 부분이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자료 입력.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모든 회사는 결산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은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를 하는 건데 이게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어요. 근데 수동 결산은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결산이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입력만 하면은 자동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동 결산이
얘는 지금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수동결산이기는 하네요. 근데 수동결산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자동결산이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결산이 좀 쉽거든요. 근데 수동결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니까 이거 겁먹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장부조회. 장부조회 해가지고 요거 달의 금액은 얼마냐, 몇 월 달이 제일 크냐 작냐, 그 조회하는 거 어디서 찾고 바로바로 찾는 거, 이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잘 모르시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디에서 바로바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우선은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자격증 시험은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전산회계랑 전산세무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산회계랑 전산세무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K랩이라는 프로그램보다는 솔직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더존 프로그램. 더존 프로그램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면접 보신 분들은 아마 더존 프로그램 다룰 수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더존하고 K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계만 하실 수 있으면 더존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K랩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존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막 그렇게 겁부터 먹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존으로 시험 보는 자격증이 또 나왔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공인회계사의 자격증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자, FAT라는 자격증과 TAT라는 자격증입니다. 자, FAT는 전산회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TAT 같은 경우에는 전산세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K랩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고 FAT, TAT는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차이가 또 있죠. 주관하는 곳이 틀리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요. 자, FAT와 TAT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여기서 주관을 해요. 자, 그리고 시험 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한국세무사회는 1년에 6번, 짝수달에 시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번. 자, 그런데 이것도 2022년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세무사의 시험하고 똑같이 1년에 6번 시험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대면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작년 8월 달부터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그 비대면 시험으로 완전히 다 전환이 됐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나와서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보냐?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시험 보는 방법이나 그런 거 안내를 다 해드리는 부분이 올라가져 있고요. 자, 환경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 보는 방식이 좀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당연히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는 장소에 본인 혼자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카메라가 자기를 비치고 있으셔야 돼요. 비춰야 되는데 전면이 다 보여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따로 있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시험 보는 방법은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 비대면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보는 시간은 FAT가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신분 확인이나 환경 점검이나 그런 거를 한대요.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 60분. 얘는 FAT 1급과 FAT 2급을 같은 시간에 1교시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10시에. 자, 그 다음에 TAT 1급과 TAT 2급. 죄송합니다. 요거 맞아요. 요것도 환경 점검은 60분이고요. 시험 보는 시간은 90분. TAT가 세모라고 말씀드렸죠. 좀 어려운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시간은 90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시 반부터 3시까지 시험 시간입니다.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는 방법. 자, 요거 시험 전일까지 사전 테스트 필수 이수. 그러니까 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테스트를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시험을 못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 20분 전까지 온라인 고사실 무조건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 더존 프로그램과 최신 버전 당연히 설치하셔야죠. 그 다음에 수업용 데이터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자, FAT 1급 기출문제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필기가 10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 대신에 원가회계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원가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원가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원가가 안 나오는 대신에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조금 더 추가로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15문제가 아니라 필기가 10문제고 3점씩이니까 배점이 조금 더 크죠. 그죠? 자, 그리고 얘도 문제가 전에 아주 옛날 기출문제랑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실무 수행평가인데 회사 등록하고 얘도 회사 등록한 거를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FAT 1급 기출문제 샘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뭐 이거 정기분 뭐 재무제표 수정하거나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거나 뭐 등등등 그것도 전산회계 1급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는 거, 뭐 전표 입력하는 거 그런 것들 당연히 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그런 게 나와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어음 등록화, 발행 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FAT 1급하고 TAT 같은 경우에는 어음 등록하고 발행하는 거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 발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전송하고 발행하고 전송하고 그런 부분도 시험 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매일 매출 전표. 그래서 이렇게 칼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당연히 매출이고 파란색은 매입이고 색깔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처럼 이렇게 전표 보고 입력할 수 있게 실무처럼 이런 식으로 전표 보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글씨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표 보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무 형식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입력한 자료를 통해서 평가 문제를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형식이 바뀐 게 이런 형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 수행 평가가 이제 62점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답에 정답에는 이렇게 콤마로 찍어라, 이렇게 점 찍으면 안 된다, 원자 적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잘 읽어보고 이걸 정답과 오답 예를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은 다 적응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입력한 거를 토대로 이렇게 조회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입력을 전표 입력이나 그런 거 장부 수정이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앞에 입력한 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거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잘못했으면 이 뒤에 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시험이 FAT, TAT 시험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부 조회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이거 8점.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인지 이렇게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실 수 있으세요. 전산회계 2급도 딸 수 있고, 전산회계 1급도 딸 수 있고, 전산세무 2급도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AT 1급, 또 TAT 2급 딸 수 있습니다.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은 회계를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에 자격증을 2개 이상은 들고서 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으신데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따실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셨으면 성과를 보고 끝까지 이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 공부는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회계 공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용어들도 안 들어봤던 용어들도 많고 계산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우선 진도를 먼저 나가드려요. 진도 나가고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반복하고 정리하고 또 숙제 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게 회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은 뭐 당연히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도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